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울대학교 합격생 스펙 보기에 의해서 요번에 이제 연세대학교 합격생 스펙 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갔는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제 합격생의 스펙이라기보다는 연세대학교 전형,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8년도의 전형의 변화라든가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또 실제 지원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충원율, 또 학생들이 어떤 패턴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합격한 사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연세대학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한번 쫙 정리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생 스펙 보기나 연세대학교 합격생 스펙 보기를 제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느낀 점들은, 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 있는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대부분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본인의 수능 성적,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학교의 6개를 원서로 어디를 쓸지를 결정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 대학에 대해서 되게 밀도 있는 정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의 특성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성적이나 수상 경력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 본인의 학교의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내 내신 성적에서 지원한 사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년대 합격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한 대학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정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번에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해야 본인에게 이롭거나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합격생 스펙 보기를 촬영을 하고 올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연세대학교를 또 올리면서 드는 생각은,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본인의 원서 지원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대부분 다 모집 요강을 보거나 일부 내용을 뿔뿔이 봐서 원서를 지원하지, 한 대학에 대해서 되게 밀도 있게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를 정리하는데, 연세대학교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위에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의대가 정리가 될 거고, 연세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라든가 중앙대나 등등의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정리되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럼 한번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예요. 간단하게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지금 보시면 모집 인원은 전체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2,415명. 이게 2019년도고 올해는 2,23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의 선발 인원은 줄었다. 대신 정시는 전년도에 1,011명을 정시에 선발했는데 올해는 1,136명 정도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입시 추세가 수시의 선발 비율이 올해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정시의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정시의 선발 비율을 늘릴 것들을 대학에다 많이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 선발을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츰 정시의 선발 비율을 좀 더 늘려나가는 추세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수시 선발 비율을 줄이고 정시의 선발 비율을 다소 좀 늘렸어요.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되는 걸 봤더니 면접형에서는 260명, 260명으로 면접형의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지금 보면 활동 우수형에서 635명, 활동 우수형 635명 모집 인원 변화 없고, 대신 국제형이라는 게 올해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년도에는 국제형이라는 게 없었는데 올해는 국제형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죠. 자, 그리고 논술 선발 인원은 643명, 그 다음에 전년도에 607명이었으니까 눈에 띄게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거는 논술 전형이 643명에서 607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전년도에 801명이었었는데 599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기회는 199명에서 199명이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큰 차이에서 보면 고른 기회나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에서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고, 단지 모집 인원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논술 전형의 643명에서 607명으로 논술 인원이 줄었다. 특기자 전형에서 801명에서 599명으로 많이 줄었다. 하지만 특기자 전형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보면 인문계 쪽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연계 쪽에서는 사실 인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긴 하겠죠. 지금 보시면 특기자 전형의 전년도에서는 인문학 인재에서 80명, 사회과학 인재에서 60명에서 총 140명이었는데 올해 이것이 인문학 인재 전형이라 해서 5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86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과학공학인재 전형이 263명, IT 명품인재 전형이 15명에서 278명인데 올해 이것이 과학인재 전형 272명으로 모집 인원이 5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되려 자연계 학생에서는 문과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계는 차라리 인원이 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인원이 5명밖에 안 줄었지만 줄어든 폭이 문과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는 이제 국제계열이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활동 우수형에서 보통 국내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기자 전형의 국제계열에서 국내고와 국제고 학생들을 나누어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활동 우수형 안에서 이 국제계열의 학생들을 국내고 학생들만 따로 선발하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서 이 국제계열 안에서 국내고와 국외고를 나누어서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활동 학교생활 종합 전형 안에 국제형이 들어가고, 이 국제형은 해외고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이고, 그 다음에 국내고 졸업자들은 특기자 전형 안에서 국제인재라고 해서 따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국제형 선발 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국제형 인원의 변동폭을 보면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 어떻게 뽑았냐면, 2019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는 활동 우수형이라 해서 국내고 학생들만 따로 하스에서 40명, 아시아고에서 10명, 그 다음에 IS에서 24명에서 총 74명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국제계열 안에서 이거를 국내고와 해외고로 나누어서 114명, 35명 해서 이렇게 뽑았죠. 그래서 총 344명을 뽑았고 전체 인원이 417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인원을 뽑게 되냐면, 올해부터는 특기자 국제인재 전형에서 올해부터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에서는 해외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5, 5, 40, 25, 11에서 총 116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국제기여는 국내고 학생입니다. 국내고 학생으로 해서 총 228명 뽑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전체 합쳐서 344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44명 보면은 343명이죠. 그렇죠? 2018년도에 343명 정도 선발하다가 2019년도에 인원을 좀 더 늘려서 417명 선발하다가 다시 이제 2018년도의 형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9년도에서는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에서 국내고 학생들만 따로 국제기열의 학생들을 선발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특기자 전형의 국제기열에서는 국내고와 해외고를 선발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는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국내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전형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국제계열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면접형 활동 우수형에서는 인원 변화가 없는데 국제형에서의 모집 방식과 인원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 특기자 전형에서 특히 문과 쪽의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자연계는 큰 변화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방식에 대해서. 자,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와 다르게 전형 방식에 커다란 변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올해 2020학년도에 모집 전형의 변화라든가 입시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가는 학교가 연세대학교일 거라고 보여져요.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집의 선발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전형별로 하나씩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면접형이 있죠. 면접형에서 26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면접형이 전형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전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100, 3배수에다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면 교과 50에 비교과 50을 반영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서류 40%의 면접 60%를 반영하다가 올해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평가 60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40이니까 전년도에서 교과 반영 비율은 다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서류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비교과 플러스 자소서예요. 그렇죠? 비교과 플러스 자소서. 2단계에서는 1단계 40에다가 면접이 60%. 그쵸? 면접이. 였으니까 전년도하고 변화는 크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전년도에는 50%였는데 40%로 교과 반영 비율이 줄었다. 이 점이 특징이고 면접고사일은 2019년 10월 19일이고요. 주로 이제 면접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형이냐면 면접형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약간 교과형에 가깝죠. 왜냐하면 교과 반영 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쭉 내려가서 중앙대까지 해서 교과 100% 전형을 가져가는 학교는 두 개 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중앙대학교에 있는 학생부 교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 위쪽에서는 교과 100%인 학교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교과 반영이 높은 학교라고 한다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아니면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투와 같이 일반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죠. 이 면접형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냐면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중복 지원하는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 60 주고 그 다음에 40, 60 정도 반영하게 되어지면 교과 전형에 가깝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다, 학생부 종합하고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주로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쓰는 애들은 면접형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면접형, 활동우수형, 논술형, 특기자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접형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을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지원한 학생이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활동우수형은 635명으로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자, 차이점은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100. 이 서류라고 하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함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40%였는데 올해 달라진 거는 1단계 선발 비율을 250% 내외로 두고 있다. 1단계 서류평가 100인데 달라지는 점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추천서를 냈어요. 교사 추천서를.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면접 40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 비중이 여기도 60% 면접 비중이 40%인데 면접 비중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다른 부분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면접 비중이 커졌다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줄었다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면접형에서는 교과 반영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었죠. 여기는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면접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냐면 교과 비중이 다소 좀 줄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에 커다란 강점이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연세대학교의 전형의 방식들이 나에게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활동 우수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활동 우수형이 전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가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어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변화예요. 변화가. 그래서 올해 원서 지원을 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크게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활동 우수형은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냐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1.9 정도 되어지는 강남의 일반고, 서울대학교 일반정 진영 전형자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하면서 내신 성적이 그리 크게 강점이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데 내신 성적이 뭐 1.12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34 정도에서 1.7, 8, 9 정도의 폭으로 벌어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죠.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아주 돋보이진 않지만 활동의 역량이 많이 강조되어지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신 성적이 1.2에서 1.44 정도 되어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학교정 추천을 받지 못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고려대학교 추천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직윤을 포기하고 고려대학교 학교적 추천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 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활동 우수형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돼. 그쵸? 그런데 내신 성적 자체가 1.1 이내의 내신 성적으로 압도적인 내신 성적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요 정도 성적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쓰고 활동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는 거죠. 근데 전년도에는 활동 우수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고려대 수능 최저 있으니까 어려워.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 최저 있으니까 어려워.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연대나 고려대보다 낮은 학교라고 인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한양대밖에 없어요. 100%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럼 보통 내신 성적이 평균이 뭐 1.15 막 이러거든요.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교과 100%를 따지면 이 교과 성적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보다 한양대가 교과의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과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올해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가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연세대를 뺀 밑에 대학을 보면은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1,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가 어디밖에 없다? 연세대 위에, 고려대 위에 바로 연세대에 있는 전형이 면접형,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전형이 연세대에서는 논술까지 전형이 4개인데 서울대로 가면 전형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왜?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2개의 전형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역균형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 전형 없죠. 근데 연세대는 4개의 전형이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에 4개의 전형이 있는데, 고려대도 고교추천 1, 고교추천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3개의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 특기자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전형적으로.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폭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에 아주 강점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총적이 어려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활동의 역량이 강조되어지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2에서 1.4 정도 되어지는데 서울대학교 직윤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교정 추천 1, 2를 받는 거죠. 그렇죠? 추천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럼 서울대의 원서 지원이 어려워지니까 서울대로 원서 지원이 어려워지니까 연세대학교는 면접형으로 가려고 하면은 내신 서적의 반영의 비율이 높으니까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들은 지방의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1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은 좋은데 근데 활동의 우수성은 높지 않아. 수능 체제도 약간 불안해. 그럼 이런 학생들이 딱 원서 쓸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면접형 아니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여기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붙이자 이런 전략을 가져가실 때 이렇게 원서 쓰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과 활동 우수형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면접형, 활동 우수형, 특기자형으로 나눠놨지만 그게 사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몰아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 전형의 특징이 확연하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는 전형의 특징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학교 추천 1, 그 다음 학교 추천 2, 추천 받아야 되지만 면접 실시하는 날짜가 수능 전과 수능 이후로 나눠지니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학교 추천 1, 2는 졸업 예정자가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학생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어 있는 특목고나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구분이 되는데 연세대는 전형 간의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이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형은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하게 되어진다. 또는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 또는 2020학년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지원자들이 가능하고요. 자, 전형 방식은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60에 면접 40%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면접 일자는 11월 23일이고요. 주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언제면 국제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과 부모를 포함해서 모두가 고등학교 1학년 1개 학년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3년 특례에 해당되시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7월 특례 원서 지원하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냥 해외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다 원서를 쓰게 되냐면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원서를 쓰면서 고려대학교에 어디에 쓰냐? 국제학부에 주로 원서를 같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그러면서 이제 성균관대나 아니면 서강대나 중앙대 쪽으로도 원서 지원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국제형과 활동형 우수형은 같이 원서를 쓸 수 없고요. 당연히 국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이 면접형의 원서를 쓰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형은 국내고 졸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같이 연세대를 중복해서 원서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식에 있어서는 면접형은 우리가 이제 약간 교과에 가깝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분류하고요. 면접형이 원서 쓰실 수 있고 활동 우수형, 국제형 둘 중에 하나 원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나 논술형 그 다음에 특기자형.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내가 원서를 쓰고자 하면 4개를 쓸 수 있어요. 면접형, 활동우수, 논술형, 특기자형. 이렇게 원서를 4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논술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643명인데 올해 607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빠르시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빨리 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정지했다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은 논술의 성적 100% 전형이에요. 그렇죠? 크게 달라진 점은 전년도 의예과에서 선발하던 34명이 올해부터는 의예과를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점차적으로 인원이 축소되어지면서 폐지의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논술에서 선발하던 인원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도 올해 34명을 이제 선발하지 않는 거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올해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전형하냐면 첫 번째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논술 시험 안 보고 고려대학교도 논술이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보는 가장 천장에 있는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인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 논술 쓰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원서를 쭉 쓰는 게 아니라 논술로만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전형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거기다 원서를 꼽는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경우들, 희망사항이 높은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이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 지원은 상위대학에 몰아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 연세대학교에 원서 지원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특기자 전형은 자, 어문학과 과학인재 전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고 국제인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정규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국제형의 원서를 쓰시는 거고 특기자 전형에서 국제계열은 국내 정규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전형 방식에 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인데 어문학은 250% 1단계 선발 인원이고 과학인재 전형은 400%를 선발합니다. 자, 이런 학교는 어떤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냐면 첫 번째는 특기자 전형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런 학생들이 지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는 다 어디야? 국내고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주로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고려대 특기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국제계열로 정보, 국제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인재를 연세대학교 쓰시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나 연세대학교 면접형으로 원서를 쓰는 사례들보다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국제기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대부분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쪽으로 영어 영문이나 아니면 미디어나 아니면 국제학부 같은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사례들이 많고요. 또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교과 성적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일반계고 학생 중에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그렇죠?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개 얘기했었던 거는 국제 인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요 밑에 얘기하는 건 이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특기자 전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문학이나 과학인재 전형의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교과 성적도 좀 괜찮은데 거기다 활동의 역량이 우수해.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그냥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써서 붙는 학생들이 보면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겠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전형 고교 추천 원투는 어차피 추천을 못 받으니까 내신 성적이 높지 않으니까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특기자 전형에 같이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면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쓰지만 일반고 학생들도 쓴다, 붙는다, 그렇게 해서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연세대학교의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인재, 그 다음에 논술형,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복해서 원서 지원이 불가능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활동 우수형, 국제형, 그 다음에 고른 기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3개의 전형 중에서 하나만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다 쓴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다 그러면 첫 번째는 면접형 쓸 수 있고 활동 우수형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원서 쓸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하면 총 4개의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면접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우리가 이제 면접형 그러면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니까 내신 성적이 높지 않은 애들은 못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원서 쓰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연세대 면접형과 연세대 활동 우수형을 중복해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 요 점을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활동 우수형도 마찬가지예요. 활동 우수형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과 성적보다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만 원서를 쓴다 라고 생각하지만 특기자 전형과 활동의 우수형을 중복해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국제형은 전년도하고 올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은 어떤 학생들이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어 지원하는 전형이고, 다음 논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준비만 쭉 한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인데 연세대학교 논술형은 좀 다르다. 연세대 논술형은 연세대 논술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했어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고,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과거나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만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일반계 학생들도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과 연세대학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전형 간의 구분이 되게 어려워요. 대학에서는 전형 방식들을 구분해놨지만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그거를 넘나들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면접형, 수능 최저 없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죠.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도 이것도 활동 우수자 전형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전형이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로 넘어가면 고려대학교는 합추 1 있고 합추 2,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없고요. 특기자 전형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개 전형이 있는데 합추 1과 합추 2 일반 전형은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가장 어려운 게 수능 최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빼고 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때 몰릴 수 있는 학교는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연세대학교 면접활동 논술 특기자. 근데 전년도에는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에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중복 지원하거나 이렇게 중복 지원하거나 이렇게 중복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원서 지원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올해는 특히 그 폭이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면접형, 활동 우수형, 논술형 3개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활동 우수형과 논술을 쓰거나 활동 우수형 특기자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밑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과 모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부 모집으로 가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밖에 없어요. 물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전형이 하나 둘 셋 넷 가다가 전형이 2개로 딱 줄어드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그렇게 아주 우수하지만 활동의 역량들이 많이 강조되고 수능 최저를 갖출 수가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또는 논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아니면 특기자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러면은 결국은 논술 전형을 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둘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들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2개의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의 전형이 논술 전형 포함해서 4개예요. 고려대도 전형이 4개예요. 근데 성균관대로 가면은 전형이 3개를 줄고 서강대도 전형이 3개를 줄고 서강대는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떻다? 전형 간의 구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집 요강이나 전형 방식에는 구분이 확연하지만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합격생의 사례를 보면 전형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이 점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모집 인원이 커다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0학년도 입시에서 이렇게 전형 방식이 많은 변화, 모집 인원의 변화를 가져가는 학교는 아마 연세대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도 지금 보면 면접형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면접형에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치의학과 10명에서 의예과 10명에서 17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고, 면접형은 84명에서 88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되려 인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원이 한 명씩 줄었죠. 한 명, 여기 보니까 이제 6명 정도 한 명씩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고, 가장 인원이 많이 늘은 거는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전년도에 13명에서 45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특기자 전형에서는 인원이 여기서 보면 한 명 줄고 한 명 줄고 한 명 줄고, 인원이 한 명 정도씩 인원이 줄고 큰 변화가 없어요. 논술 전형에서는 420명에서 360명이니까 논술 전형의 자연계의 인원이 대폭 줄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 선발 인원이 34명이었다가 34명이었다가 올해부터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아요. 이 인원이 다 어딜 가냐면 활동 우수형과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면접형으로 선발이 다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전체적인 인원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수시 선발 인원이 줄고 정시 선발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자연계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인문계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 국제계열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연계에서 보면은 면접형에서는 대략 84명에서 88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에서는 156명에서 155명 늘었어요. 특기자 전형은 263명에서 258명으로 인원이 다소 감소했고, 대신 인원이 가장 많이 줄은 거는 논술 전형에서 가장 많이 줄었어요. 전체를 다 합치게 되어지면 전체 선발 인원은 483명에서 405명 정도로 인원은 돼서 되려 약간 더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쟁률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면접형이 경쟁률이 수학과가 9대1, 활동 우수형이 21.20대1, 특기자가 12.86대1, 논술 전형이 47.00대1이에요. 경쟁률이. 근데 전체 경쟁률을 다 비교를 해보면 면접형의 경쟁률이 8.00대1이에요. 8대1.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의 경쟁률이 13대1.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의 경쟁률이 10.83대1. 그 다음에 논술형의 경쟁률이 46.대1이니까 논술형은 당연히 이제 한 46대1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올해도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경쟁률. 경쟁률에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면접형의 경쟁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형의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 2 같은 경우와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한 것과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의 경쟁률을 비교하게 되면 경쟁률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경쟁률이 수학과는 엄청나게 크지만 지금 보시면 물리학과나 화학과,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이런 학과들을 보면 천문우주도 면접형은 10대1, 활동 우수형은 12.67대1이니까 경쟁률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왜 이런 경쟁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활동 우수형의 가치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많고,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면서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의 큰 폭의 차이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충원이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 수시 충원율. 수시에서 충원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충원율은 그거 아니에요? 상위 대학의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붙으면서 이동하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원율이 높으려면 충원율이 높으려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표준 학력 지표가 있어야 돼요. 표준 학력 지표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야 반영 비율이 높으면 충원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학력 지표의 반영 비율이 있는 표준 학력 지표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교과 성적이니까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이니까 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충원율이 높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 서울대는 우리가 직윤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그럼 직윤은 일반적으로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고 그럼 걔네들은 내신 성적이 높아 안 높아? 높죠. 여기가 높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를 보면은 직윤보다 일반 전형의 추환율이 높아요. 왜? 직윤으로 뻗어나갈 길이 없어요. 위로. 그런데 일반 전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많다 그랬죠. 서울대 직윤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위쪽 대학에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쪽 대학이 연대나 고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위쪽 대학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의대를 가는 거고 의대를 간다고 하면 사실상 인제대 그 다음에 의예 면접 그쵸? 그 전형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밖에.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 뻗어나갈 길이 없고 대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를 쓰는 경우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해서 자연이나 공학 계열의 학과를 붙은 학생들이 위쪽에 있는 의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직윤이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높아서 수능 이 충원율이 높아야 된다고 계산이 되어지지만 서울대 직윤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위쪽 대학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추함률이 낮아요. 그리고 일반 전형의 추함률이 높아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도 우리가 보면 자 봅시다.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있고 활동 우수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여기서 충원율이 가장 떨어지는 전형은 뭘까요? 당연히 논술형이죠. 논술은 10.31%. 논술형이 추함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대학교에 논술을 쓰는 애들이 야 논술 쓰니까 연세대학교 쓰면 연세대학교 논술 쓰는 애들이 연세대학교 쓰고 논술로만 쓰니까 논술을 쓰는 고려대 없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쓰고 서강대 쓰고 한양대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세대학교 논술 쓰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와 한양대나 성균관대 서강대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을 쓰면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써요.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함률이 그래도 10%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목할 점들은 바로 뭐에 있냐면 특기자 전형의 추함률이 7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제일 높아야 되냐면 면접형이 제일 높아야 돼요. 추함률이. 왜? 면접형은 교과 40% 반영하고 전년도에는 교과 50% 반영했으니까 결국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높으니까 여기가 추함률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추함률이 53%밖에 안 나오고 추함률이 가장 낮아야 되는 학교는 당연히 논술 전형. 근데 논술을 뺀 나머지에서 보면 추함률이 가장 낮아야 되는 건 이렇게 되겠죠. 특기자 전형의 추함률이 가장 낮아야 되는데 특기자 전형의 추함률이 75%로 제일 높다. 여기서 보면 100%를 기록하고 있는 게 특기자 전형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그 다음에 대기과학과 화공생명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스템 생물이나 아니면 이런 학과들 컴퓨터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100%예요. 근데 이게 충원율 1차 발표의 자료이기 때문에 1, 2, 3, 4차까지 가게 했으면 실제 충원율은 더 높아질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데 특기자 전형의 추함률이 높냐? 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쓸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어디에 원서를 쓸까? 그러면 그거죠. 바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그건 서울대야. 서울대를 쓰거나 아니면 의대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전형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면접형 있고 활동 우수형 있고 논술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뭐가 있어요? 전형이 두 가지잖아요. 직윤으로 쓰거나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직윤으로 원서를 쓴 애들은 예를 들 거는데 면접형에 쓰는 학생들, 그쵸? 그러고 나면 그 일반 전형으로 붙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특기자 전형이거나 활동 우수형이겠죠. 그러면 일반 전형은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 붙는다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이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고나, 그쵸? 이런 것들, 이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특목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로 또는 연세대학교에서 의대 쪽으로 가장 문이 열려있는 건 어디가 열려있다? 특기자 전형에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에. 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지만 지역균형은 대부분 다 활동 우수형을 쓰는 학생들이 직윤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논술 전형의 학생들이 직윤을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역균형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여기로 갈 거고, 일반 전형에서는 활동 우수형을 쓰는 학생과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소말 비율이 높을 거냐라고 하면 결국 특기자 전형의 소말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의 초합률이 75%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서를 쓸 때 나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연세대학교 면접형 써야지. 난 내신이 별로 안 좋으니까 활동 우수형 쓸 거야. 나는 특목고니까 나는 특기자 전형 써야지.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특기자 전형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서를 쓰게 될 때 한 대학의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자면 연세대는 대부분 전형을 어떻게 선택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선택하거나 활동 우수형과 특기자 전형을 선택하거나 활동 우수형과 논술형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중복 지원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에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특기자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떻다?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면접형의 경쟁률이 8대1, 특기자 전형이 7.83대1이죠. 경쟁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 특기자 전형의 경쟁률과 면접형은 경쟁률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충원율을 보면 특기자 전형이 75%, 면접형이 53%이기 때문에 실제 특기자 전형이 훨씬 더 문이 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수분들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원서를 쓸 때 하나의 전형을 선택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형이 어떤 전형은 교과 중심의 전형, 어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나누죠. 나는 교과에 가까운가, 특기자 전형에 가까운가, 전형의 논술 전형에 가까운 거 나눠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대부분 중복 지원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다는 거고, 특히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서울대나 아니면 의대로 갔었을 때 문이 가장 크게 열려있는 문이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동적인 역량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활동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이렇게 5대1, 6대1 정도의 경쟁률이면 사실 1단계의 배수가 2.5배수 또는 과학인재 전형은 4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배수면은 통과되지 않을까 이거? 어디 갔어요? 특기자 전형에 보면은 과학인재 전형은 400%, 400%면은 경쟁률이 만약에 8대1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대부분 경쟁률이 보면 6대1, 7대1, 5대1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8대1 정도라 하더라도 실제로 1단계는 결국은 2대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활동의 역량들이 부족한데 그냥 무조건 어떻게 운이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무조건 원서 지원하시는 거는 또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정시하고 다르게 정시는 대학에서 개입하진 않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학생들끼리 경쟁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시는 대학이 다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서류 검토하고 자소서 보고 실제 면접을 봐서 합격생을 정하고,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수시는 실제 인원이 미달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면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이원의 비율이 높은 학교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내가 실제 붙을 수 있는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충원율이 보통 이 정도 나와요. 높진 않아요. 국제계열에서 지금 해외 고등학교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초합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0% 정도 되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초합이 발생이 되는 게 언더우드는 39.5%, 여기는 이제 13%, 37%인데 보통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초합을 하게 되어진다면 연세대와 고려대 국제계열의 원서를 선택하고 고려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경우로 해서 다른 대학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실상 초합이 없다고 봐야 되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초합률이 약 한 37% 정도 초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원서 지원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게요. 원서 지원의 패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세대학교가 여기에 3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서울대까지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가 아니라 연세대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서울대에 만약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이 있다. 그런데 내가 활동의 역량은 그렇게 높지 않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체조 잘 안 될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 성적만 우수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좀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그러면 얘네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학교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연세대학교 면접형.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가면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한양대학교 교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중앙대학교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형이 연세대학교 면접형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원서 지원이 어려운 거죠.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 플러스 활동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루 갖춰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면접형, 활동 우수, 특기자 전형 3개가 나눠지지만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중복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같이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활동 우수형과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을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 3개를 같이 원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과 면접형을 같이 원서를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면접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해야 되고, 특기자 전형은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나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복 지원을 못하는데 대부분 면접형, 활동 우수형, 활동 우수형과 특기형을 같이 원서 쓰게 되고, 그리고 중간이 어렵다는 거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일반 전형이 다 수능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되니까 한양대는 전형이 사실상 여기 하나밖에 없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로 가게 되면 전형이 2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서강대로 가게 되어지면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세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원서 쓰시는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또는 이제 수능 체제가 가능한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원서를 쓸 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을 쓰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들 중에서 이렇게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나 중앙대, 경희대, 아니면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같이 수능 체제가 미정확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 정도 원서를 쓰거나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대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A형이다. A형. 교과 성적만 우수한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어디에 원서를 쓸까? 그러면 이 학생이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직윤을 쓰겠죠. 근데 직윤을 쓰거나 학교점 추천 원투를 쓰는데 요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학교들마다 두 개를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대 직윤과 고려대 학교 추천 원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고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대학교 직윤을 선택할 거고 근데 내가 내신 성적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편은 못 된다 라고 하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투를 선택하겠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고로 가는 거는 다 1위로 가겠죠. 1위로. 면접형으로 가겠죠. 면접형으로. 여기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한양대 학생부 교과가 서울대나 아니면 연세대보다 교과 평균 점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교과 100%를 주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양대학교 교과 100%,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100%인데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100은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어렵잖아요. 수능 체제 없는 쪽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쉬운 학교가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높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교 학업형인데 이것도 교과 반영 비율이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학종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 외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의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과 성적만 우수한 학생이 딱 가기에 적합한 거는 사실상 서울대학교 직윤전형이나 연세대학교 면접형, 그 다음에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근데 중대는 뭐가 있다? 여기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100% 보니까 교과가 되게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교과 반영률이 높은 거는 맞지만 교과 외의 활동의 역량들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활동의 역량을 고루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의 조건을 갖추신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원서는 서울대에 쓰지만 붙는 건 어디에 붙는다? 중앙대에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다빈치, 탐구형 4개의 전형의 원서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실제로 서울대보다 낮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보면 거의 서울대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 번째는 B번. 교과 성적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수능 체제는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수능 체제는 안 되고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 대신 활동의 역량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라고 하면 1.1 이내가 아니라 교과 성적은 뭐 1.2에서 뭐 1.7, 8 이 정도 되고 활동의 역량이 우수해. 뭐 학교에 수상 경력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많고 학교도 뭐 자사고나 강남권이거나 특목고 학생들이고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도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같이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추천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가 들어가니까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 특기자를 쓰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쵸? 요거 좀 어렵고 연세대 특기자 쓰기 좀 어렵고 그러고 나면은 쓸 수 있는 게 어디에 몰리게 되었냐면 한양대학교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과 성균관대학교 전형 요 정도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과 성균관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에서 보면 동그라미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과다 몰리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위에는 뽑는 전형이 다양하지만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로 가게 되면 전형이 확 줄어들겠죠. 그쵸? 위에는 문이 4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밑에로 가면 문이 3개나 2개로 좁아지는 격이니까 또 서강대는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연세대보다 성균관대나 한양대가 붙기가 더 어려운 학교일 수 있는 거예요. 연세대보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더 높은 학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기가 어렵죠. 여기 원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빈치 전형 같은 데 원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잘하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여기서 붙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딜 가게 되어지면 중앙대 경희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이 없는 거죠. 원서 지원이 이렇게 나란히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으로 넘어가서 교과및 활동의 우수성에다 수능 최저를 갖추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러면 대부분 교과 성적은 그렇게 높진 않죠. 활동의 우수성과 수능 체제를 갖췄다. 이러면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수능 체제를 갖췄다고 하면은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 중에서는 어디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수능 체제가 있지만 내신 성적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서울대는 일반 전형 쓰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일반 전형 같은 걸 원서를 쓰겠죠. 활동의 역량이 우수하면은 특기자 전형 같은 거 원서를 쓰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다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요 학교에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연세대학교에 면접형을 떼고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 활동 우수와 특기자를 묶어서 지원하게 되고, 고려대로 가게 되어지면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원서를 몰았었죠. 그럼 벌써 원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쓴 거예요. 그럼 6개 가면 여기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의 원서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난 성균관대까지 잡을 거야. 성균관대 위로만 원서를 써야지. 그러면 반드시 연세대학교에 2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면접형과 활동우수에 쓰거나 활동우수에 특기자를 쓰거나 특기자 전형에서 논술을 쓰거나 어찌됐든. 그렇죠? 더군다나 연세대는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올해 상당히 어려운 학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D번으로 넘어가면 교과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이 우수한 자사고나 강남고 특목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냐. 또 2번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쓸까? 그런 학생들은 여기 쓰겠죠. 서울대학교 어디 쓰니까 일반 전형 쓰시고, 그 다음에 연세대 특기자, 그 다음에 고려대 특기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과학고나 특목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만약에 내가 과학고나 특목고 영재고 졸업한 학생들은 스카이 쪽으로 다 몰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이드라인 정하냐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여기가. 그러면 어디에 원서를 쓰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특기자 쓰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일반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못 써.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 특기자를 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써요?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겠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또 뭐가 있어요? 논술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그러면은 하나 결국은 원서 지원이 여기서 하나 쓰고 고려대 하나 쓰고 연세대학교에서 3개를 원서를 쓰고 서울대를 쓰고 이런 전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눈높이가 높을수록 학교의 프로파일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세대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과 달리 연세대학교는 면접형, 활동 우수형, 논술, 특기자,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지만 사실상 전형 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모집 요강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연세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1, 2 일반 전형이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지만 전형적으로 모든 학생에 맞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 아무나 못 쓰죠. 그렇죠? 이거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한양대, 성균관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서강대는 모집 인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몰리게 되냐면 한양대, 성균관대 쪽하고 연세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각자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좀 길게 진행이 돼서 좀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합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을 지금 보면 합격 사례는 저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스펙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1.07이야. 일반계 고등학교면서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해요. 실제 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원서를 썼어요. 붙은 학교는
서울대학교는 1차 합격을 했지만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붙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에는 사실상 안 맞죠. 얘는 학종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왜 얘가 학종으로 안 받고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까? 그 이유는 바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걸 알면서 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제대로 다 붙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내신 성적이 1.07이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면접형으로 봤었을 때 합격자 평균 성적이 1.33.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인 경우에 1.11이에요. 학교 추천 2인 경우에 1.51 정도 됩니다. 1.11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부 교과일 경우에는 자 2017년도에 내신 성적이 1.16, 2018년도에 1.18, 2019년도에 1.10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교과 성적 100% 전형은 한양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쪽 대학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교과 평균 성적이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높아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분포가 대부분 1에서 1.49 등급이 27%, 1.5에서 1.99 등급이 34%니까 학종이라 하더라도 반영 비율은 대부분 2등급 이내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대학에 대해서 되게 밀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리스트 쭉 보고 그 중에서 무슨 과 어디를 갈까 경쟁률 고려해서 원서 쓰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근데 이렇게 연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에서 정말 깊이 있게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또 실제 나하고 비슷한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는지 또 올해 입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거나 나이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또 연구하시는 것들이 결코 헛된 노력은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결과로 합격으로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 전기전자공학과에 붙은 학생들에 보면 이 학생은 서울의 일반계고등학교의 내신이 1.40이에요. 내신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갔더니 서울의 일반계고등학교인데 2018년도에 수시에서 5명을 보냈어요. 학교가. 정시에서 3명이니까 진학률이 좀 나오는 학교 맞아요. 이 학교는. 이 학생은 어디에 원서 썼냐면 서울대 일반전형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고려대를 원서 썼어요. 자, 지금 보면 서울대 하나 쓰고 연세대학교의 면접형과 논술형 쓰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과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뭐 뒤죽박죽 썼죠, 그쵸? 이렇게 보면은 붙은 건 어디 붙었냐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에만 붙었어요. 원서 지원을 이렇게 쓰는 거 좀 뒤죽박죽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1.40의 원서를 쓰는 건 이해돼요. 지금은 못 쓰니까. 면접형의 원서를 쓰는 거는 조금 좀 그렇죠. 왜냐하면 1.40이니까 면접형보다 활동 우수형으로 썼다면 더 나을 것 같고 또 면접형과 논술형을 쓴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면접형보다 활동 우수형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 생각하지만 전년도에 활동 우수형이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면접형으로 논술형으로 원서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인데 추천을 받기에는 내신 성적이 사실 별로 높진 않은데 추천 1을 썼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 있고 학교 추천 1에도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논술형도 떨어진 이유가 불합격. 그 이유는 아마도 수능 최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2개 대학이 불합격을 했고 특기자 전형으로 가기에는 활동의 역량이 그렇게 높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서 붙은 거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다. 대학 입시는 좀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안 따르면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붙었으니까 연세대생이지만 사실 잘못했으면 재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실 점은 수능 최저에 대한 판단이 정말 어렵다. 왜? 우리가 원서를 쓰겠다고 결심하는 시기가 7월, 8월 달 정도에 원서 쓰거나 9월 달에 원서를 쓰는데 그때에서 수능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서 지원할 때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 애는 뭐 좀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아니면 우리 애는 뭐 연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7월, 8월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달에 가서 수능 성적을 7, 8월 달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8월 달에 원서를 쓰고 컨설팅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 그럼 뭐 해주면 제일 좋냐면 좋아. 됐어.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의대도 갈 수 있고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부모님이 나갈 때 기분 되게 좋아서 나가죠. 그런데 사실은 수시는 기분 나빠서 가야 되거든요. 컨설팅을 받고 기분이 아주 나빠야 돼요. 왜? 그리고 정확하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제시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상향 지원과 적정 지원과 그 다음에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입시가 성공을 하는데 7월, 8월 달에 바라보는 11월 달 희망 중심적인 생각을 그대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원서를 써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대학 입시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 원서는 학생과 부모와 선생님이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뭐 학생도 한 3개 쓰고 싶은데 또 부모도 한 2개 쓰고 선생님은 그 중에 하나 정도 그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 결국 원서 지원이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달라. 그리고 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원서 지원은 약간 정도 어느 정도의 본인이 내가 서울대 연구대 이상은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은 안 되면 재수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원서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학생은 연세대에 붙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붙었어요. 그 사례를 봅시다. 경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49예요. 내신 성적 별로 안 좋죠. 경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서울대 진학률은 전년도에 2명, 정시에서 1명도 못 갔으니까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맞아요. 이 학생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썼어요. 자, 붙은 학교는 봤더니 서울대학교 붙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붙었어요. 가장 이런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학교는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고려대에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학생은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에 붙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2개를 원서 썼는데 연세대학교는 1차는 붙었으나 최종 합격이 안 됐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연세대학교보다 더 붙기가 쉬운 학교였었던 거예요. 성균관대학교는 불합격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붙었지만 연대 떨어졌고 성균관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연세대 위에 서울대가 있고 성균관대 위에 연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는. 특히 수시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식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는 4개의 출입구가 있고 어떤 학교는 3개의 출입구가 있고 어떤 학교는 2개밖에 출입구가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향이나 경쟁률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맞는 전략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에 붙었지만 성균관대나 연세대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원서를 쓰니까 성균관대는 안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하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 쓰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붙으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는 그냥 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들마다 전형 방식이나 지원할 학생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붙었어요. 이 학생이. 그런데 어디에 붙었냐면 서울대학교는 붙었는데 어디에 붙었냐. 서울대 붙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하고 한양대는 붙었어요. 그런데 연대나 고려대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둘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올해는 물론 없어졌어요.
하지만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이 서울의 일반기 고등학교로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결국 수능 최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세대학교가 올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형이 4개라 하더라도 전형 간의 구분이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5번째,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1.75, 그 다음에 강남의 일반기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75면 안 좋죠. 근데 이 학생은 어디 붙었냐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붙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붙었어요. 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전형도 불합격을 했어요.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 불합격, 서강대학 떨어졌는데 다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이게 수능 최저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대신 이제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 조건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붙은 거고 나머지 떨어졌고, 한양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75 정도 되어지고, 강남의 일반기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타당했다고 판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도 사실은 운이 좋았으니까 연세대에 붙은 거고, 그러지 않았다면 한양대, 그러지 못했다면 한양대가 아니라 그 밑으로도 붙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이 수능 최저가 없어지고, 또 연세대학교의 모든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연세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세대를 꼭 반드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3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은 자소서를 보통 하나의 문항인데,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의 자소서, 특기자 전형에서 쓰는 자소서, 그 다음에 특기자 중에서 국제인재 전형에 쓰는 영문 자소서 3개로 나눠지거든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가 가장 좋냐면 본인이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활동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노력의 과정들이 잘 드러나도록 솔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이 묻어나는 자소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 연세대 같은 데 자소서를 쓸 때 학생들이 어떤 자소서를 많이 쓰냐면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활동이 많이 강조되는 자소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쓰냐? 약간 거짓이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본인의 활동과 역량이 많이 드러날 때 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직하고 진솔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학교들마다 면접의 유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심호 면접을 진행을 그러면서 면접 자체가 개별 면접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 자체가 면접, 활동우수, 특기자 여기까지 논술까지 하면 전형이 4개의 전형으로 나눠지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될 수 있는 거는 여기 학교에 집중이 되거나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2개의 전형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1, 2나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종과 교과를 하나밖에 안 나눠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몰릴 수 있는 거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 전형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학교고, 특히 연세대학교를 잘 우리가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긴 시간을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대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되냐?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와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몰려? 한양대나 성균관대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바로 고려대에서 뭔가 기회를 엿보거나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려대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려대의 일반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긴 내용을 설명을 했고 너무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자, 일단은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지화면을 해서 보시면 되고,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가면 이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놨거든요. 혹시 화면에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또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를 가면 합격생 스펙 보기,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합격생 스펙 보기를 실제 저희 멘토로 활동하는 합격생들의 멘토들의 어떤 스펙을 분석해서 자료로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